앉으세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또 타인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타인도 불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 이렇게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성향은 자본이라는 것은 금이라고 하잖아요. 금의 기운이에요. 금이나 수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금의 기운이라는 것은 확산을 멈추고 이제 이렇게 줄여 나가거나 점검을 하거나 그리고 퍼주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게 확산한다라는 게 내가 남의 것을 주어서 사람들도 잘 되고 나도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소비도 많이 해야지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아무도 물건을 안 사는데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이라는 건 이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물질적 욕구를 갖게 되고 물질적 욕구가 내 안에 나에게 계속해서 오기를 바라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바라고 더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길 바라고 더 좋은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갖기를 바라는데요.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커지고 많아져. 그걸 원하고 세상에는 뭐 심판을 하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자본의 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과연 편한가 행복한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 사람을 보면 이게 여성인데요. 이 사람을 보면 특이하다. 뭐가 특이하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이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나예요. 나하고 또 다른 나가 요게 또 다른 나 이것도 또 다른 나 이것도 또 다른 나 이게 형제가 많은 거예요. 타고나기를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몇 형제 뭐 옛날 같으면 10형제도 될 수가 있겠죠. 친구 이게 같은 글자잖아요. 다 불이거든요. 이게 다 같은 글자인데 이래 되면 형제가 많거나 친구가 많거나 뭐 이렇게 경쟁자가 많거나 이래요. 이게 무엇을 또 말하냐면 여기 먹을 복은 하나인데 이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나한테 떨어질 건 하나인데 다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가 10형제면 감자 하나면 10조각을 내야 되죠. 유산이 뭐 1억 유산이 있으면 1,000만 원씩 나눠가.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이 형제 중에 누가 힘이 더 세면 그 형제가 다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앞에 있는 이 형제 나랑 같은 줄 알았던 나랑 똑같아. 이 병 완전히 똑같거든요. 이 형제는 왕지를 깔았어. 얘 왕지거든요. 왕지를 깔아서 병자는 태거든요. 약해. 나는 약해. 나는 약한데 이 앞에 있는 나랑 같은 줄 알았던 친구 또는 형제 또는 동료가 알고 봤더니 왕지를 깔아서 세다라는 거 강력해. 이분이 피아니스트를 전공했다라고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피아노 못 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잘 쳐요. 그런데 요 앞에 나가서 나랑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이 피아노를 치던 이런 사람들은 나보다 월등한 거예요, 실력이. 난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걸 또 모르고 끝까지 나는 피아노를 계속 전공할 30대까지 계속 난 할 거야. 콩쿠르 나갈 때마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력이 출중하다 해도 밤새 쳐도 채점은 여기를 점수를 많이 해요. 요즘에 베이징 그냥 이렇게
나갔다가 코 베이징 코 베이징 완전 뭐 우리나라 선수들도 뭐 그냥 뭐 정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디오 판독을 봐도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실격당하고 중국인들은 중국은 일부러 반칙을 땡기고 막 밀고 하는데도 반칙 안 당하고 실격 안 당하고 오히려 땡겼는데 밀린 사람이 오히려 잡힌 사람이 반칙당해서 금메달 날아 내고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파인 스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면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80명이 출전했는데 49명이 실격당했어. 넘어져가지고. 빙판이 엄청 위험하잖아요, 세상에. 빙판, 그 코스가 이렇게 너무 경사도가 심하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얼마나 빨리 가. 근데 넘어지면 10m, 20m, 30m까지 쫙 굴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중상 당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도대체 중국이 나는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얼음 빙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그래.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 평창 할 때는 그런 말 못 들었잖아요. 빙질이 안 좋다 이런 말 못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먹을 거 호텔 뭐 서비스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아니 어떻게 80명이 출전해서 49명이 넘어져서 실격을 그냥 무사 통과만 해도 우리나라 김소희인가 출전했는데 2번 다 이제 그냥 내려왔거든요. 33위 이제 그냥 내려와도 33위야. 그래 이제 중국은 눈이 그 지역이 안 와가지고 인공 눈을 다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가 자꾸 그러니까 막 다져지는 거예요. 완전히 빙판이 이거는 얼음판이 빙판이 아니라 얼음들 살판 거기서 넘어지면 중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출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정도면. 게다가 이제 그런 것도 안 좋지 또 뭐 시설도 그렇지 게다가 이렇게 심판까지 저렇게 하니까 참 공산국가는 참 그렇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요 보살님은 피아노 출전하면 자기가 실력이 좋아도 심판이 요 사람을 더 잘한다라고 점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데 비슷한 또 다른 요건 겁제라고 해요. 겁제. 이거는 비견이라 해서 친구지만 요거는 겁살 들어봤어요. 겁살. 겁나는 거예요. 이 겁이 있으면 겁나는 게 좀 있어요. 도둑놈이거든요. 도둑. 내 것을 탈제. 다 가져가는, 다 뺏어가는. 요 놈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멀리서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왕지를 깔고 있어서 나보다 앞서 나간다. 무조건. 근데 이 놈은, 이 겁이라는 놈은 밑에 깔고 있는 게 장생을 깔고 있어. 장생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거거든요. 장생을 받았다. 생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놈들이 장생도 받지, 왕이지, 장생이지. 이거는 이제 킹이고, 이거는 프린세스예요. 킹과 프린세스가 이 앞에 다 있어. 야,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피아노에 전공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름 날리진 못해도 먹고 살 거는 그래도 뺏기지 말아야지. 먹고 살 거 여기서 다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모두 이게 형제가 10명이면 10%씩 나눠 가지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왕지에서 50%, 여기에서 이제 30%, 40%. 나한테는 그럼 10%가 아니라 5%, 3%, 100%에서 나는 10%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받는 거 보니까 2%, 3% 받아. 내비로 가야지 뭐. 기분 나빠서 도망가. 정말 때려치고 가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때려치고 가버리면 인생이 다 망가집니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넘어서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은 보살이다. 보살의 운명을 타고났어요. 내 것은 없다. 다 나눠주자.
일부러 뺏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뺏기기 전에 나눠줘.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다 나눠줘. 들어오고 나서도 나눠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분이 딱 태어나서 그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 내 건 하나도 안 해도 나는 1도 안 챙겨도 되고 내 것을 네가 받아서 가져서 기분 좋으면 난 그걸로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결국 이 잘하는 것은 자기도 왕이거든요. 생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거 이렇게 흘러서 나중에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나눠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것이, 보살이 그렇잖아. 우리 보살도를 닦고 이타행을 닦는 대승의 보살도는 내 것을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남을 다 챙겨줘. 그럼 나중에 자기는 성장해서 부처님의 경제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뺏긴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눠줬다고. 뺏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대인기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옷을 형한테, 오빠한테, 언니한테 다 주고 나는 걸쳐서 오는데 다 떨어진 거. 나는 한 번도 새 옷을 입은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엄마가 한 번도 나를 칭찬받은 적이 없어. 이거 물건뿐만 아니라 그것도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관심도 걸쳐서 오는 거예요. 걸쳐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뿌아지겠죠. 그래, 마음이 뿌아지면 그럼 원한이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막 형제하면 이가 갈리고 막 눈물 나고 엄마 생각하면 아빠 생각하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50대, 60대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게 아직도 한이 아직 맺혀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심한 사람은 보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한 2, 3% 정도 인구 중에. 그리고 이제 형제한테 이런 비슷한 것이 앞에 있는 이런 거는 한 10% 이상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손해보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이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손해보고 살지 말아라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보고 살지 말아라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필연적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면 타고났냐? 아니, 타고났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이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성향이, 재능이,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지 결정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러기가 쉽다라는. 그러니 이 사람은 전생에 쌓아놓은 수행이 많다면 어려서 형제한테 관심이 너무 많고 나한테 헝겨오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뭐 별 개념이 없고 그냥 나눠주고 좋아, 이런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철이 들고 나서, 부처님법을 만나고 나서 내가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나눠줘야 되는구나, 내가 보살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풀려요. 이 사람은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 갖기도 하지만 살이라고도 있어요. 살은 누구나 나오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나쁜 일이에요. 나쁜 것도 나눠 갖는다니까요. 먼저 맞아. 전쟁 나면 총알이 날라와. 총알 누구 먼저? 제일 센 놈 먼저 총알 먼저 맞고 또 잡고 또 이렇게. 그래서 좋은 것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나눠 갖고요. 요 사람은 내가 불행할 때 옆에 누구랑 같이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누가 옆에 있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누가 옆에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이 사람은 힘들 때 옆에 누가 있어주면 그건 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많이 치유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렵다. 어려우면
이게 뭘 가졌을 때나 뺏기는 거지. 어려울 때는 옆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취업이 안 된다. 그럼 옆에서 언니들이, 오빠들이, 형들이 취업을 시켜준다니까? 이게 이제 나쁠 때는 좋게 작용하고 좋을 때는 나눠 갖는 거. 이런 작용력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사람 지긋지긋해. 내가 배신당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사람을 안 만나고 대인기증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괴로울 때 누구랑 같이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인데 그게 사람에게 실망해서 나 혼자 있어. 그러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은 부처님이 와도 구제 안 돼.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 이게 참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면 이렇게 그 세상이 아무리 네 것만 챙기고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제 내가 풀어줬잖아. 이게 해경보살님이에요. 해경보살님은 이런 걸 가지고 야 이거 속이 얼마나 부어졌겠어? 아니면 부처님 만났으면 이제 스님한테 보살도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했으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 많이 좀 되기도 하고 그렇겠죠. 요즘에 보니까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환경은 지구 내에 바다 환경도 큰 심각한 문제고, 이제 우리 공기 땅도 환경이 큰 문제고, 또 이렇게 공기도 큰 문제인데 또 다른 이제 우주 쓰레기도 이렇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화성 탐사한다, 달 탐사한다, 이렇게 또 소행성이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주 쓰레기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주 쓰레기는 뭘 말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위성을 띄워놓는 거예요. 위성을 한두 개 위성 띄워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위성이 지금 엄청 많이 이제 이렇게 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쓰레기 양이 적지가 않고 1cm 미만의 작은 알갱이 이런 것들은 1억 개가 넘는다라고 그래요. 1cm 이상은 10만 개인가요? 몇만 개 있고 10cm 이상은 몇천 개인가? 이렇게 있다는데요. 이것이 1cm라 하더라도 이것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총알의 8배의 그런 위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떠도는 먼지, 1cm면 먼지잖아. 작은 알갱이 그냥 그 우주선이 지나가다 스쳐가다 그냥 밀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알갱이도 시속 800km씩 핑핑 날아다니고 있다니까. 저 위에서 1000km씩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우주선 이렇게 가다가 그거는 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 그거 한번 맞아봐요. 그러면 이제 그 우주선이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맞아도. 아직은 스타워즈처럼 대포를 맞고도 견디는 우주선이 아직 없어요. 우리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스타워즈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 우주 밖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그러면 이제 참 난감한 일이 발생하는데, 근래 이제 인공위성을 쓴 건 이제 러시아가 제일 먼저 인공위성을 쏘기 시작했어요.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인가요? 스푸트니크 2호 해가지고 57년도에 위성을 총 발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8,000개 정도, 7,000개, 8,000개 정도의 위성을 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한 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인공위성 양이 늘어난 게 스페이스 X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미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쫙 쏴서 올려서 나중에 42,000개까지 인공위성을 쏘겠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서도 와이파이, 인터넷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나라는 지구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건 아니지만 최강이라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워낙 넓으니까 일부 지역에는 안 되고 아프리카 지역은 뭐 거의 다 안 되고요. 중국 지역도 일부 지역만 되고 막 그럴 거거든요. 그러나 위성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다 해서 42,000개 위성, 저궤도 위성을 쏴가지고 그거를 통신 장비로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것이 그 군사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주 쓰레기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일단은 우리 망원경이 지상에서 또는 허블을 맞은 망원경이 우주를 관찰해야 되는데 아니 자꾸 위성들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주 관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주 관측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소행성이 우리나라로 우리 지구로 날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행성 관측하는 건 항상 중요해. 몇 년 후에 소행성하고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관측하는데 저 위성들이 자꾸 날아다니고 그러면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성을 우리가 쏘아서 그런 우주 쓰레기하고 맞닥뜨려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관측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드넓은 우주,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지구,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안 믿었어요.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 지구 환경이 온난화되고 이거 지구 환경에 문제가 많다. 그런 말을 안 믿었어.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지구가 이렇게 큰데 작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데 사람이 좀 이제 공장 돌리고 뭐 물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 이제 이렇게 공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오염을 시키는 뭐 양이 얼마 되겠냐 이제 우리나라는 전국이 다 이제 오염지대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처럼 이런 국가가 잘 없잖아 보면 그 우리나라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별로 이렇게 자연 그 기후 위기에 사람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후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점점 강해지고 그 넓은 하늘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게 사막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은 100% 여러분들 다 믿잖아요. 그것조차 안 믿는 사람도 있기는. 근데 어쨌든 오염을 시켜요. 근데 우주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떤 학자가 이게 우주 쓰레기가 계속 다니다가 서로 뭉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는 인공위성 더 많이 쓰고 42,000개 쏴봐. 지금 테슬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2,000개 정도 썼다고 그랬거든요. 3년밖에 안 됐는데 테슬라에서 스페이스X에서 쏜 게 이제 한 3년째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000개, 1,700여 개 쏴놨어요. 앞으로 4만 개 더 쏜다니까 그게 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문제다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냐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을 좀 넓고 크게 환경이나 지구 위기나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사람이 도덕성이 더 좋아져요. 사람이 내 앞에 것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 통장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것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옹졸해지기가 쉬워요.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뭐 정치에 관심 없어도 되겠지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젠더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또 철학적인 문제 그런 것들 종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도덕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해경보살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 운명이 이글그러졌다 이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나는 가면서 하는 거구나. 인과가 분명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더 넓어져서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황룡사도
우리 한국사는 계속 절을 위주로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 신도들도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